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시험 대비해서 중요한 것들 저와 함께 살펴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시험의 난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시험의 경우는 듣기, 독해, 쓰기 모든 영역이 평이했고요. 해서 전반적으로 중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4급 필수 단어를 잘 외우셨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고득점 하셨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험 대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제가 먼저 과목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를 좀 다뤄볼 건데 주제는 장소, 인물, 시간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3부분에서 주제 찾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주제 찾기 문제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지, 어떤 보기들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쓰기 같은 경우에는 1부분 어순 배열 문제를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도 방향보어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또 그리고 그 어순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 2부분 문제입니다. 듣기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나요? 보기를 먼저 보시고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 미리 캐치해 놓은 상태에서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에는요, 질문이 따로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4개, A, B, C, D가 적혀져 있을 뿐입니다. 해서 보기 먼저 살펴보시고 아, 내가 장소를 들어야 되는구나, 언젠지 시간을 들어야 되는구나, 누군지 인물을 들어야 되는구나, 요거를 먼저 생각하신 상태에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A, B, C, D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森林公园이라고 하고 있죠.森林요 두 글자 먼저 살펴볼게요.森林여러분 글자만 보셔도 지금 나무 목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나무 목과 관련돼서 삼림이라는 득음으로 읽히죠. 우리 한국에서도 삼림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숲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森林公园했어요. 그러면 수목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去森林公园散步수목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 산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森林公园.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요 글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桥. 뭡니까? 한국식 득음으로는 교죠. 다리 교자예요. 해서 대교 위, 교량 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해서 大桥上.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高速公路上. 역시 요 글자를 좀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길 로자가 쓰였어요. 루라는 글자 덕분에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유추할 수 있었는데 앞에 高速라는 두 글자가 쓰였습니다. 高速 뭡니까? 고속이죠. 그래서 고속도로, 지금 이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페이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페이지라는 보기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탈 것, 교통수단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자, 뒤에 페이지상, 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소로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 이 사람이 지금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해서 지금 A, B, C, D 네 가지 보기를 보셨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 사람이 있는 장소 혹은 어디에 가려고 하는가 그 장소를 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A, B, C, D 보기 다시 보시면서 혹시나 내가 몰랐던 보기가 있다면 잘 외워주시고요. 자, 질문은 바로 他们现在在哪儿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스크립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先生您再看一下你的登机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登机牌 제가 표시도 해놨는데 登机牌 뭡니까? 탑승권이라는 뜻입니다. 해서 바로 첫 문장부터 선생님 실례지만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탑승권 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탑승권 덕분에 페이지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유추하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登机牌 페이지 같이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서 这儿是不是我的座位? 여기 혹시 제 자리가 아닌가요? 혹시 탑승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가 바로 对不起,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我看错了. 제가 잘못 봤네요. 잘못 앉아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我应该坐在前一排. 나는 마땅히 앞자리에 앉았어야 한다. 앞줄에 앉았어야 한다. 너무너무 미안해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살펴봤을 때 뭘 들어야 했다? 장소.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정답
있습니다. 飞机上 골라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보기. 여러분, 高速公路上 나왔을 때 학생들이 크게 어려운 글자는 없는데 많이들 당황하더라고요.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역시 보기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뭡니까? 쓰지. 쓰지. 여러분, 쓰지 역시 글자 한 글자는 한 글자씩 보면 너무너무 쉬운 글자인데 막상 제가 이거 뜻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의미가 뭡니까? 기사죠. 운전기사. 해서 쓰지가 만약에 나왔다면 카이처 운전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가주세요. 콸콸. 조금 느리게 가주세요. 너무 빠르네요. 만만. 그 다음에 뭐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지 운전기사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다이프. 다이프 뭡니까 여러분? 의사죠. 해서 다이프 혹은 어떻게 말할 수도 있습니까? 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아이 시험뿐만 아니라 회화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앞에다 성을 붙여서 뭐 왕아이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내 이웃 린쥐앙 왕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이모나 혹은 이모 뻘의 사람에게 호칭할 수 있는 아이 아주머니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여러분? 요 글자에다 동그라미 좀 칠게요. 순즈 손자죠. 해서 나이나이허 순즈 할머니와 손자라거나 예예허 순즈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 순즈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손자입니다. 근데 이 순이라는 한 글자를 따서 손 교수님, 손 선생님, 손 뭐 매니저님 이런 식으로 성씨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고 가시면 좀 덜 헷갈릴 거예요. 해서 순즈는 손자, 순 자체로 성씨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혹은 뭐 직업 표현 같은 걸 캐치해야 되겠죠. 여자가 먼저 师傅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师傅 뭡니까? 역시나 기사에게 운전기사님에게 师傅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바로 쓰지가 아닐까라고 미리 생각해둔 상태에서 조금 더 들어볼게요. 쓰지 我要坐3点半的飞机 저 3시 반 비행기를 타려고 해요. 现在出发来得及吗? 현재 지금 출발하면 혹시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남자가 얘기하죠. 没问题, 문제 없어요. 路上没有车, 길 위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来得及, 来得及 뭐였습니까? 시간에 맞출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男的是做什么的? 남자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쓰지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다시 한번 쓰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师傅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중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순즈라는 이 보기 성씨로서도 순 쓰일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 직업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시간 관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련한 문제는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보기를 먼저 살펴보신 상태에서 시간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숫자 관련한 내용은 웬만하면 아라비아 숫자로 들리는 대로 다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어려웠다기보다 헷갈려서 단순히 정말 헷갈려서 문제를 좀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들리는 대로 다 메모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3点2刻 요 글자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2刻 刻하면 여러분 일각 즉 15분이란 뜻이죠. 해서 3点15分할 수도 있는데 3点2刻라고 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미리 이렇게 3시 15분이라고 메모를 해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는 3点半 3시 반이죠. 역시나 3点半이라고 했지만 3点30分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30分钟后 여러분 前 그리고 호 둘 다 많이 쓰이죠. 일단 30分钟后라고 했으니까 30분 뒤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4点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냥 4시였습니다. 자, 그럼 보기들이 다 시점으로 주어졌어요. 어느 시점인지 언젠지를 나는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의할 것 여러분 언젠지 시간이 딱 하나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우리 밥은 12시에 먹고 만나는 건 1시에 만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모 중요합니다. 자, 스크립트를 살펴보자면 여자가 먼저 얘기하죠. 小王 부르면서 咱们3点15分在门口见吧. 바로 나왔네요. 3点15分 3시 15분에 입구에서 만나자. 그러면 전 바로 여기에 만난다. 뭐 입구 정도로 메모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怎么样 어때? 라고 물어보니 남자가 没问题 역시나 문제없지. 我早就出发了. 나 미리 진작 이미 출발했어. 一会儿见
좀 이따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른 변동사항 없이 이들은 3시 15분, 3시 1각, 3点 15分, 3点 2刻에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도 역시나 他们几点见面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点 2刻.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刻는 15분, 그러니까 15분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또 반 같은 경우에는 30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자, 보기 중에서 또 요 호, 여러분 시점 표현에 젠, 호가 많이 붙어요. 단순하게 吃饭이라는 동작 뒤에도 吃饭前이라고 붙여주면 밥 먹기 전이라는 시기가 될 수 있고요. 吃饭后역시 마찬가지죠. 언제 이 약을 먹나요? 밥 먹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前, 호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이 부분 문제 3가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문제 풀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자, 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숲, 삼림 뭐라고 했습니까? 선린, 선린 혹은 선린 공유연이라고 할 수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대교, 교량, 교량 위 뭐라고 합니까? 다지야오상. 자, 그 다음 루상, 그냥 길 위를 루상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보기에서는 가오수공루상 이렇게 나왔죠. 자, 일반 명사 위에 상 같은 방향사를 붙였기 때문에 이건 장소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역시나 페이지상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비행기에 있다, 비행기에 타고 있다 이렇게 장소로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꼭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공汽车상 뭐예요, 여러분? 버스에 타고 있다. 또 같은 말로 공交车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지만 듣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그대로 읽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대비해 두시는 게 맞겠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 직업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기사님한테 뭐라고 해요? 시후, 시후. 혹은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다? 스지, 스지. 또 이모나 이모뻘의 여자 어른에게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이, 아이 앞에 성 붙여서 왕 아주머니라면 왕, 아이 할 수도 있었죠. 자, 그러면 삼촌뻘의 어른에게는 어떻게 부를까요? 슈슈, 슈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자는 뭐라고 해요? 순즈, 순즈. 여기서 한 글자만 따서 순이 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시간입니다. 여러분, 몇 시, 몇 분 먼저 볼까요? 몇 시는 디엔, 몇 분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표현들이 몇 개 있었죠. 15분, 15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2刻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전, 前, 뭐뭐 한 후, 허우도 시간을 나타내는,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곁들여서 이것도 빼놓으면 섭해서 제가 적어놔 봤어요. 주를 뜻하는 단어 뭡니까? 싱치. 자, 근데 여러분, 싱치 뒤에 숫자를 붙이면 요일이 되죠. 자, 그럼 우리 수요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요일은 3번째 날이니까 싱치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여러분, 주를 뜻하는 단어가 싱치만 있는 게 아니죠. 싱치, 리바이, 조. 셋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럼 수요일을 예로 들어서 싱치를 쓴다면 싱치산, 리바이를 쓴다면 리바이산, 마지막 조우를 쓴다면 조우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라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독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말씀드렸던 대로 3부분 문제 풀어볼 거고요. 주제 찾기 문제.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주제 찾기 문제라는 건 뭡니까?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질문부터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아무래도 这段话主要谈的是什么? 단이라는 글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단 뭡니까? 담화를 나누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죠. 자, 다시 보시면 这段话主要谈的是什么? 자, 이 글에서 주요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这段话告诉我们要에다가 밑줄을 좀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서 알려주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가?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답 찾으실 때 그 정답 문장 역시 我们要로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정답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는 성실해야 한다,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뭐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런 뻔하지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根据
这段话, 이 글에 근거하여 可以知道,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죠. 해서 다 결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제 찾기 문제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해 1번 문제입니다. 질문 먼저 확인하실게요. 这段话主要谈的是什么? 역시나 주제를 묻고 있고요. 자, A, B, C, D 보기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가오야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가오야 뭡니까? 북경오리입니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가오야의 价格 했으니까 북경오리의 가격. B 같은 경우에는 가오야의 味道不太好, 맛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吃烤鸭的好处, 好处是什么? 장점이죠. 그래서 이 북경오리를 먹었을 때 좋은 점, 이로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D 같은 경우에는 吃烤鸭能减肥, 减肥. 장점 중에서도 아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꼬집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본문 살펴볼게요. 자, 烤鸭是北京一道著名的菜. 여러분 만약에요, 수어가 是가 나왔다면 앞에 주어를 내가 보자마자 뜻을 댈 수 없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목적어를 먼저 간단하게 보세요. 뒤에 烤鸭是 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이 뭐예요? 요리잖아요. 해서 요리명인가 보다, 요리 이름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관용어도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북경의 유명한 요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它不但味道鲜美, 不但에다가 표시를 좀 할까요? 不但 뜻이 뭡니까? 뭐뭐 할 뿐 아니라. 그러면 뒤에 같이 나오는 얼치에도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A 할 뿐 아니라 게다가 B하기까지 하다. 자, 뭐 할 뿐 아니라 뭐 하기까지 하다? 味道鲜美, 맛이 아주 좋을 뿐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B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게다가 뭐 하기까지 합니다. 뭐 하기까지 합니까? 对人的健康也有好处. 사람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이점이 많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有好处를 봤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C로 고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까지 살펴볼게요. 多吃鸭皮能使皮肤变白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야피라고 했어요. 오리의 껍질을 많이 먹으면 뭐뭐 할 수 있다 뒤에 피부 变白, 피부가 하얘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减肥, 다이어트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정답은 계속 C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은 这段话主要想告诉我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가. 자, 보기 같은 경우에 먼저 A는 做适合自己的事. 정말 많이 나오는 보기죠, 여러분. 做事, 일을 하래요. 어떻게 일을 하래요? 어떤 일을 하래요? 适合自己的事. 适合 하면 적합하다죠. 자기 자신에게, 본인에게 적합한 일을 하라. 자, 그 다음에 B는 有魅力. 魅力是什么? 매력입니다. 매력이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C는 按照规定做. 按照规定 뭡니까? 규정에 따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규정을 잘 지켜라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D는 뭡니까, 여러분? 长相이라고 해요. 외모라는 뜻이죠. 외모가 중요하다. 네, 그러면 우리 A, B, C, D 중에 뭐가 정답일지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有的人常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长相决定人生的一切. 외모가 인생에 아주 많은 것을 결정한다라고들 이야기한대요. 정말 외모가 제일 중요할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其实 사실 长相虽然重要, 외모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但是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반전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그러나 能够正确认识自己的长处라고 했어요. 자,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또 选择适合自己能做好的事,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并 게다가 坚持下去 꾸준히 해나간다면 这才是成功的关键. 이것이 바로 성공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것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외모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외모 말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 자기의 장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보기 A가 정답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요 메일이 언급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꾸이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독해 문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쓰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순에 맞게 문장을 배열해 주시는 문제였어요. 해서 기본 어순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我已经吃完了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주, 술, 목부터 찾아야 되겠죠? 주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습니까?
我 수러는요 吃 목적어는 따로 없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수러를 기준으로 수러 앞에서 수러를 꾸미는 말을 뭐라고 하나요? 부사어. 그래서 여기 이징이 부사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러 뒤에서 수러를 보충하는 성분 보어, 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 술, 목을 먼저 찾아주시고 수러 앞에서 수러를 꾸미는 성분 부사어, 수러 뒤에서 수러를 보충하는 성분 보어까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오늘은 보어 중에서도 방향보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수러죠. 수러 뭘로 찾을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러가 있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추라이러, 추라이가 수러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추가 수러고요. 라이는 방향 보어예요. 해서 나오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방향 보어 문제는 여러분 정말 사실적으로 방향을 나타내서 나와요, 올라와요, 내려가요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정말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데 성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서 여러분 오늘 문제 지금 풀어보시면서 정지, 출来, 정지, 출来, 성적이 나오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수러를 먼저 찾았을 때 일단 추, 보어, 라이가 붙었습니다. 나오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정지, 출来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꾸며주는 성분이에요. 이징 뭐였습니까? 부사였습니다. 해서 수러 앞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로 묶인 이 부분은 관형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겠죠. 워만더가 꾸밀 수 있는 명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적. 해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我们的成绩已经出来了 라고 나올 수가 있겠고요. 정답을 다 결정하신 후에도 한 번 더 주술목 표시해 볼게요. 주어는 정지, 수러는 추, 라이는 보어긴 하지만 같이 정지, 추, 라이로 외워주세요. 성적이 나오다. 한국어랑 똑같이 성적이 나오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관형어 그리고 부사어까지 표시를 해뒀습니다. 정답은 我们的成绩已经出来了. 成绩出来 이렇게 외워주세요.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러부터 생각을 할 건데 수러는 요 시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추도 수러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목적어를 먼저 보세요. 목적어랑 수러는 꼭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쓰이기 마련이니까요. 여기 방파가 보이네요. 방파 뭡니까? 방법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방법을 생각해내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중국어에서도 똑같아요. 시양, 방파 먼저 잡아주시고 시양을 수로로 잡은 후에 출라이를 방향보호로 붙여주시면 시양, 출라이, 방파 라는 표현이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방법을 생각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방법을 생각해내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큰 변화는 없고요.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쓰는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어기로 마를 붙여주시면 되겠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 생각을 다 해냈대 라고 물어보는 문장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他们想出来方法了吗? 그들은 생각을 다 해냈대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죠. 역시나 주어, 수러, 보어에다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주어는 他们, 수러는 시양, 방향보어 있고요. 마지막 목적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他们想出来方法了吗? 자, 그리고 요 문제 역시나 想出来方法, 想出来方法, 방법을 생각해내다로 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쓰기 1부분에서 우리 살펴봤던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나오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지, 出来, 정지, 出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이 나다. 그냥 想方法 하면 생각을 하다라는 뜻인데 방법을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想出来方法 생각이 나다. 우리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想出来方法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말 많이 나오는 방향보호 표현이라서 坚持 하는 단어 坚持 라는 단어 뭡니까, 여러분? 꾸준히 하다, 지속해 나가다 라는 뜻이죠. 이 동사만으로도 쓸 수 있지만 뒤에 보어로서 下去를 붙여요. 下去 정말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지속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坚持下去 했을 때 꾸준히 해 나가다. 정말 꾸준히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해 나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세 가지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중요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잘 숙지해 주시고 시험장에 가신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시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성적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